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컴퓨터 구조 김태균 교수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1주차 OT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번째 10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네, 한번 따라올 만한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교과목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전공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라든가 이 교재를 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학우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이 수업 시간 안에 이 컴퓨터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 학우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장벽을 조금 더 낮춰드리는 역할, 뭐 이 정도만 해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컴퓨터에 어떤 숨어져 있던 마치 블랙박스처럼 보였던 이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구조화가 되고 역할이 무엇이고 뭐 그다음에 내가 코딩하는 것과 이 컴퓨터 구조가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정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나오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데이터 처리 과정이 연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가능하면 외워서 뭐 이렇게 외워야 하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우리 학우분들께 학생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 처리 관점에서 자꾸 이 설명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컴퓨터 구조 이론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다른 교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교재라든가 이런 데서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쨌든 종합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으로 학습해 가는 데 있어서 제 이 컴퓨터 구조 과목 지식이 도움이 되도록 한번 끝까지 한 주 한 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번 풀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잘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10주차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 뭐 또 한번 메모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학우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딩을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코드의 상당 부분은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결국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코드 자체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려서 이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다 변수라든가 뭐 이 처리하는 것 자체가 다 메모리하고 CPU예요, 사실은. 예.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드디스크를 접근해서 파일에서 접근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메모리와 CPU 내에서 움직이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자꾸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언어에서도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 메모리에서도 이 CPU에서도 이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 했는데 요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메모리 중에서도 그 멜록을 함수를 이용해서 흰 메모리, 오늘은 흰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앞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지금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객체 지향인데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가 관리되는 메모리 영역이 바로 이 힙이에요. 힙. 객체 지향 언어에서 힙 영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불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논리 게이트의 간소화, 컴퓨터 구조에서는 논리 게이트 간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킬 때 우리가 이 불대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불대수. 대수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렵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수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불대수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집합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합 개념으로. 집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불대수에서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연습 문제를 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CPU 메모리 구조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그죠? 힘 영역, 뭐 자유 영역, 그다음에 스택 세그먼트 영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역 변수, 함수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은 이 스택 세그먼트에서 관리가 된다. 이 변수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변수가 관리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은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구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코드를 바라볼 때 시야가 달라져요. 그냥 똑같은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 저장 장치에서 어느 위치에 데이터가 관리되는지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메모리 구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스택 세그먼트에서 지역 변수, 뭐 함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관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동적 할당 영역에 해당하는 힘 영역, 힘 메모리는 C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소스 코드예요, 그죠? 예. 자,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 그죠? 이 변수들은 이 사용되는 영역이 이 함수 로컬리티가 지역성이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함수 add라는 함수에 선언된 파라미터 변수 a, b, sum 그리고 함수 내에 있는 선언된 이 sum 변수도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변수명이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 있고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변수인데 이런 함수로 전달되는 파라미터 변수, 그 다음에 함수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바로 이 스택 세그먼트라는 영역에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메모리의 값이 변화가 되는지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 함수 영역이 아닌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관리가 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자, 좀 전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세그먼트, 힙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세그먼트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눈치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아닌 지역 변수가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전역 변수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sum이라고 해놓으면 여기서도 선언이 사용 가능하고 자,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 변수는 어떠한 프로그램 전체에서 공유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공유하는 변수. 그래서 이 공유하는 전역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이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 변수하고 파라미터 변수는 스택 세그먼트에서 관리가 되고 전역 변수인 int sum 얘는 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관리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의 이 변수 이것을 우리가 스태틱 변수라고 합니다. 스태틱
스태틱 변수. 예, 객체들이 공유하는 변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2학기 때 자바를 배우시게 된다면 이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스태틱 변수는 바로 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 영역, 그죠? 이제 힘 영역.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거. 네. 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자, 요거 사실은 이 메모리 공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제일 큽니다. 제일 크게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뭔가 객체를 생성한다.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객체 지향 언어니까요. 그 객체들은 다 여기에서 생성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예요. 객체 지향. 그래서 자, 그러면 C 언어에서 이 힘 영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볼게요. 자, C 언어에서는 힘 영역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포인터 변수와 멜록 함수를 사용한대요. 자, 포인터 변수는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는 뭐야? 자, 이게 이제 아직 여러분들 포인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이해하시죠? 네, 그죠? 함수. 그래서 멜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요 멜록 함수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 바로 그것이 힘 영역에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라는 것이 뭔가 하면 포인터 변수. 자, 변수긴 변수예요. 우리는 변수 안에 뭔가 값을 저장하죠. 변수기 때문에 얘도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 아니고 메모리 주소가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메모리의 주소. 메모리의 주소. 변수의 주소. 값을 가진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변수인데 얘는 우리가 100, 200, 300 사용자가 지정하는 그런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아니고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좀 이따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멜록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힘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뭐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코드를 하나씩 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하고 자, 여기서 C 컴파일러를 좀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컴파일러. 저는 뭐 이걸 씁니다. 그냥 자, 그래서 include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죠? 표준 입출력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입출력 넣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시작하는 함수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메인 함수, C 언어에서는 그냥 메인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 함수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위에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죠? 이 함수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데이터가 있어야지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 데이터 선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value 1이라는 숫자를 공간을 만들고 value 1에다가는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value 1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해줘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느리죠? 에러겠네요, 그죠? 세미콜론 안 찍어줘가지고. 자, 지금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 온라인 검색하시면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요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다가 실행을 해봅니다. 했더니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세미콜론 안 찍었죠. 자,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value1이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고, 그죠? 거기다가 값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공간이 생깁니다. 메모리 공간에.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할당이 돼요. 그죠? 100이라는 할당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름이 value1이래요. value1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요. 그죠? value1을 이렇게 value1을 100을 할당합니다. 근데 모든 메모리는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변수명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주소가 가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 1, 2, 3, 4 번지에 자 번지부터 시작하는 공간에 자 10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다. 즉 value라는 변수의 주소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는 사람이 보기 좋은 주소 이름이고요. 이거는 컴퓨터가 관리하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에 자 저장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자 다른 변수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 이렇게 스타를 하고 value2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내가 자 value2는 사용자가 저장해서 관리하는 이렇게 입력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경고가 뜰 거예요. 경고가 value2에다가 사용자가 지정한 값,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입력하는 목적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동으로 값을 할당해줘서 그런 건데 타입 캐스팅을 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는 자 이렇게 %라고 해서 value1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value2라는 변수에는 이 value1의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이제 이 포인터 변수를 일반 변수로 변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value2에는 value1의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를 붙이면 변수 value1의 주소, 시작 주소를 여기다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네, 이렇게 되죠. 그죠? value2가 value2가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value2에는 뭐가 돼요? 보면 자, value2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value1의 주소값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소값. 이렇게. 자, 그러면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value2에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값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자, 봅시다. 자, value1이라는 공간에는 자, 이렇게 10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고요. 얘의 주소는 얘의 주소는 뭐 100번지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100번지. 시작 주소가 100번지다. 자, 그다음에 value2라는 녀석은 이 공간에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하는 값을 못 넣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00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100번지. 100번지라는 주소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좀 앞에 있는 이 코드는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한 것이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자, 코드는 자, 100번지를 가리키는 곳에 값을 출력을 하라. 이게 value 2가 되겠습니다. value 2. 이렇게 하면 자, value 2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가서 그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내가 value 2를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자, 이 100번지가 출력이 됩니다. 요게 이제 포인터 개념이에요. 포인터 개념. 아마 이번 학기에 C 언어에서 포인터를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코드는 짧아요. 요거 짧아요. 그죠? 자, 짧아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메모리 구조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주 짧은 코드니까 자, 요걸 그려보면서 메모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선언된 이 value 1과 value 2는 뭐라고요? 스택 세그먼트 영역에 그죠? 스택 세그먼트 영역에서 관리된다. 그죠? 스택 세그먼트에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스택 세그먼트네요. 이렇게 맞나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스택 세그먼트의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는 우리가 자, 힙 영역에다가 공간을 할당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값을 우리가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점 헤더에다가 자, 메인 함수예요. 함수. 그 다음에 int value 1, 그 다음에 value 2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value 1에다가는 100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2에다가는 우리가 좀 전에 mel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mel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이즈, int 타입의 사이즈만큼 할당을 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고요. 자, 여기다가 value 2에다가는 자, 200을 입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value 2에다가 200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 별표 스타 별표하고 변수명을 적으면 이 변수명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반드시 주소값만 들어간다 했어요. 주소. 그렇기 때문에 value 2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값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자, value 2가 가리키는 공간에 값을 200으로 할당을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print value 1은 %d 하고 value 1 그 다음에 value 2에다가는 자, value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뭐라고요? value 2에 있는 주소 값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value 2에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의 값을 출력을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깐만요. 자, 일단 에러를 봅시다. 자, mello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된대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가 아니래요. 이거 대신 이거를 쓰래요. 그죠? 이걸 쓰래요. 자, 이 쓰라고 합니다. 봅시다. 자, 하나씩 고쳐볼게요. 지금 이건 제가 틀린 게 맞아요. 그죠? 네, 프린트 파이썬하고 지금 헷갈리네. 그죠? 파이썬하고 이게 헷갈려요. 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clude standard library. 자, 이건 너무 많이 쓰니까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mellog이라는 함수는 자, 이렇습니다. 자, 근데 int
int라는 게 없대요. 그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게 아니고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티저 타입의 크기. 그죠? 인티저 타입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 공간을 할당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4바이트. 자, 그러니까 이제 200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메모리 공간에 한번 할당을 찾아볼게요. 자, 좀 전에는 스택 세그먼트 영역에서 value 1에 100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value 2에서는 잘 봐요. 자, 요까지는 만약에 여기까지는 자, 여기는 스택 세그먼트다. 스택 세그먼트고. 자, 그죠? 근데 밸류2에는 자, 반드시 이게 지금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값을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멜록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자, 4바이트 공간을 여기에 공간을 생성을 해요. 여기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공간을 우리가 생성을 하고요. 여기 시작 주소가 예를 들어서 300번지다. 300번지. 컴퓨터 관리하는 주소 체계는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는 300번지부터 시작해서 303번지, 4바이트를 할당을 하고요. 자, value2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값이 리턴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300번지라고 저장이 됩니다. 300번지. 네, 이렇게 돼요. 자, 엄연히 value1과 value2에 관리되는 변수 자체는 스택 세그먼트 영역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자, value2가 가리키는 이 주소 공간은 영역은 바로 힙 영역이 됩니다. 힙 영역이 돼요. 힙 영역. 자, 그래서 이 300번지에다가 값을 우리가 할당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다가 넣고 싶으면 스타 하고 자, value2가 가르치는 주소에 가서 자, 여기다가 200을 입력을 하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지만 자, 이렇게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자, 이 메모리가 관리되는 영역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물론 사이즈 오브 인트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4바이트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자, 요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 힙 영역의 멜록이라는 함수가 4바이트 공간을 힙 영역에 생성하고, 그죠? 이 value2라는 포인터 변수에는 이 힙 영역에 생성된 공간에 대한 주소가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구조. 자, 언어와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인터 개념이 컴퓨터 구조를 잘 알면은 쉬운데 이게 지금 이 개념, 주소 개념, 공간의 개념, 영역의 개념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한번 예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예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코드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좀 전에 메모리 공간을 잘 해보고요. 자, value2에다가 다시 메모리 allocation, 메모리 활동을 하겠다. 힙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하겠다 하고 size of int 하고 곱하기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자, 얘는 주소 공간에 8바이트 할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려놓고 자, value2에다가 2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200 하고 그 다음에 printf value1은 %d 그 다음에 value2는 포인터 변수는 직접 우리가 출력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value2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곳에 가서 출력을 해라. value2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value2가 가리키는 주소의 주소로 가서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런하면
자, 100, 200이 됐습니다. 그런데 value2의 저장 공간이 자, int 타입 2개, int 값 2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2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 상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힘 영역에 자, 저장 공간이 8바이트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4바이트. 여기까지 또 4바이트. 이렇게. 여기 지금 2개를 생성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놓고 자, value2를 하면 여기는 200이 들어가요. 200이 들어가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또 값을 지금 안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넣느냐? value 포인터에 자, value2에 하나 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300을 넣어라. 뭐 이렇게 자, 그렇고 변수 하나지만 자, 변수 하나지만 value2에 자, 한 개 주소 공간에 하나 더 뛰어넘어 가지고 출력을 해달라. 네. 이렇게 되면은 200, 300 변수 하나지만 변수 하나에 여러 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왜 이제 이해가 되시냐면 자, 여러분들 배열 배웠죠. 배열. 그죠? 이 배열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배열. 그럼 내가 얘는 value2 변수 하나지만 얘는 2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배열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개 값을 저장하고 싶다? 10개 값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쭉 만들어 가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10개 값을 만들어 가지고 자, 요 인덱스를 따라 가지고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그죠? 단지 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C 언어에서는 스택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 영역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힘 영역을 사용하면은 그죠?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멜록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약간. 근데 코드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요. 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주 뭐 고난이도의 막 알고리즘이 들어갔고 그런 건 아닙니다. 컴퓨터 구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점 한번 복습을 꼭 해보기 바라고요.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객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듣게 됩니다. 객체. 이 객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OOP에서 이제 오브젝인데 자,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new. 자, 그다음에 뭐 파이썬에서는 그냥 변수 선언 자체를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숨김 기능이 있어가지고 new를 하지 않고도 객체가 어쨌든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들이 다 힘 영역에서 관리가 됩니다. 힘 영역에서 관리가 돼요. 자, 힙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를 다 관리하는 건데 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 구조를 조금 배우고 C 언어를 배우니까 그래도 약간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약간 더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뭐 돼요. 예, 혼자 공부하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짚어주면 혹시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일단 영상이 좀 기니까 요거는 요렇게 여기까지만 좀 끊고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